이 단어는 항등식하고 나머지 정리 뭐 인수분해 뭐 이렇게 되는데 항등식 봅시다. 항등식.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지 항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항등식이 뭐에 대한 항등식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근데 좀 착한 문제들은 이 식이 뭐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나와. 근데 좀 못된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막 X, Y, A, B 막 여러 가지 문자 만들어 놓고서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할 때라 이런 식으로 나와. 그 말이 곧 무슨 말이지?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지. 그러면은 그게 어떤 문자에 대한 어떤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 걸 파악했으면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식을 K에 대한 뭐 내림 차순이든 오름 차순이든 정리해 주면 되는데 주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까? 그러면은 이 얘네 개수들이 다 뭐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은 항등식이 성립하지. 맞아? 자, 이번에 경일고등학교 기말고여사에서 나왔던 항등식이라고 해야 되나? 절대 부등식 문제라고 해야 되나? 절대 부등식 문제가 있는데 식을 다 정리를 했더니 이런 식이 나와. 근데 이 식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성립한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게 모든 실수 A에 대해 성립할 조건. 항등식이랑 거의 똑같은데 부등식이지? X-Y가 0. 그렇지. X-Y가 0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A가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신경을 쓰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A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나오는 식도 있습니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까지 다 풀어놓고 답을 못 낸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항등식의 일종입니다. 맞지? 그래서 어떤 수에 대한 항등식이냐 그리고 그거를 모든 실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실수랑 또 똑같은 말 뭐 있습니까? 임의의 실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방금 저 식이 성립한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의의 실수라는 거는 내가 아무거나 넣는다는 소리지 결국 모든 실수랑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있는데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나머지 정리 뭡니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관한 정리를 얘기하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다항식 fx를 x-a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주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몫을 qx로 표현하지.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얼마? 상수항이 나옵니까? 자, 이때 내가 궁금한 건 이 r이지. 요게 덩어리가 통째로 사라졌으면 좋겠어. x 대신 얼마 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는 뭐다? 나누는 수를 0을 만드는 어떤 x 값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나오더라. 이게 나머지 정리지. 인수 정리는 뭡니까? 똑같은 식인데 나머지가 0이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를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인수 정리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인수 정리입니다.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인수 정리라고 하지. 그 다음 뭐 인수분해 공식 나와 있는데 뭐 똑같고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4차식이지. 4차식 인수분해 두 가지만 한번 볼까?
3차식, 4차식, 고차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뭘 써야 됩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차식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뭐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x제곱을 나누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방정식이지 근을 찾는 과정이지 x가 0이 근일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나누는 것보다는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짝짓기리 해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딱 정리하면 인수분해 되는 거 본 적 있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B가 그러니까 3차식이랑 1차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간단하지. 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x제곱을 적당히 나눠가지고 그렇지. 요 x제곱 적당히 더하거나 빼지. 더하거나 빼가지고 이 전체를 완제를 만들고 어떤 개수 kx제곱을 바깥으로 빼주겠지. 그러면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차식 나온 김에 우리 뭐 한번 했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합시다. 네근의 합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지. 규칙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개끼리 합. a분의 c 세 개끼리 합. 마이너스 네근의 곱. a분의 2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되고 a분의 b, a분의 c, a분의 b, a분의 2 순서대로 됩니까? 이걸 왜 알려주냐면은 4차식, 특히 보기차식일 때 네근의 합 또는 네근의 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네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0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3차항의 개수가 0이지? 3차항의 개수가 0이지. 지금 이 b가 0인 경우지? 이거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인수분해까지 해가지고 근을 구해가지고 근 4개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근과 개수와 관계 있으면 한 번에 풀 수 있습니다. 꼭 3차식까지만 쓰지 말고 4차식에서도 근과 개수의 관계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각 문제를 보면서 어려운 걸 풀어야 되는데 풀어오고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몇 개만 풀자. 7번 고난도 문제 7번 1등급 문제만 풀어보자. 이렇게 어차피 질문할 확률이 높으니까 7번, 15번, 17번, 19번, 23번 5문제만 풀어볼까?
2장 방정식부터는 개념 설명하고 그거에 관련된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 1장까지만 조금 빠르게 나갑시다. 그리고 나머지 풀어온 거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 해주겠습니다.